안녕하세요. 소음과 사기 예방 도우미 소사도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사기꾼을 거르는 법, 허위 매출 사기꾼, 가게를 거르는 법. 가게는 카페도 있겠고요. 배달 음식점. 이 두 가지는 제가 허위 매출로 사기를 당해보기도 하고 소송으로 어, 권리금을 돌려받기도 하고요. 기적같이. 그다음에 뭐 요즘 배달 음식점 많고요. 식당, 음식점, 뭐 술집 등등. 이런 허위 매출 사기꾼에게 속아서 벼락거지가 안 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눈높이에 맞추어서 여러분에게 저와 같은 평범한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나 생각하시는 가게 인수를 고려하는 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소한 대박집 되는 법을 저는 못 가르쳐 드려요. 저도 대박집 못 만들어 봤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이제 종잣돈이나 대출금을 가지고 정말 생계를 걸고 이제 가게를 인수하는데, 특히 이제 장사가 잘 된다고 그래서 매출이 잘 나온다고 그래서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고 그래서 상호라든지 시설 이제 초보일수록 그대로 인수 받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뭐 본인이 정말 의욕적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맨땅에 헤딩하는 분들은 사실 뭐 본인 책임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뭐 누구를 탓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여기 지금 해당이 안 되고요. 그대로 기존의 이제 시설 권리라든지 매출 권리, 영업 권리 같은 거를 이제 인정해주고 권리금을 이제 합의해서 이제 전 주인에게 주고 구매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가 마케팅을 많이 공부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이 우리가 가게를 구할 때도 굉장히 이성적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게뿐만 아니라 모든 구매 활동에서 우리가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구매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허위 매출 사기를 당한 가게들, 어, 저도 어떤 감정적인 데 꽂혀가지고 굉장히 자기 합리화를 잘한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눈이 가려워지면. 뭐 그런 사기를 당해본 분들 다 동의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뭐 작은 걸 살 때도 그렇지만 몇 천만 원, 때로는 권리금, 정말 억대 권리금 이런 걸 할 때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어, 일단 제가 허위 매출 사기 두 번을 경험하면서 느낀 거는, 가게를 파는 상대도 그냥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돼서 손실이 나고, 그래서 그렇게 궁지에 몰리면 유혹을 받습니다. 예, 저도 유혹을 받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기당해서 이제 권리금을 돌려받은 2년간의 정말 힘든 소송으로, 그 다음에 그런 얘기도 좀 이렇게 변호사 수임하는 법, 허위 매출 사기를 당하신 분들 그런 거를 제가 녹음을 할 텐데, 어, 굉장히 힘들었어요. 첫 번째, 지금 뭐 두 번째 소송도 지금 하는 중인데, 첫 번째 소송 굉장히 힘들었어요. 처음이라서 그때 거의 몰빵했었고, 제가 갖고 있던 돈을. 어쨌든 그 이제 가게가 안 되면 어떻게든 가게를 이제 정리하고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예,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털어버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손실로 인정하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많은 돈이 들어갔을수록. 그러니까 그 손실을 만회하려고 그 매출이 안 나는 가게, 마이너스 가게를 파는 주인들이 유혹에 빠지게 돼요. 이제 매출을 조작하게 돼요. 허위 매출. 근데 굉장히 이제 머리가 좋을수록 치밀하게 준비를 나름 한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도 허점은 당연히 사람이니까 있지만. 그래서 장점을 굉장히 부각합니다. 거짓말, 허위 매출을 기초로. 그러면은 굉장히 먹기 좋은 떡이 되죠. 예, 보기 좋은 떡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 같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좀 뭔가를 살 때 충동적이고 감정적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이렇게 쏙 빠지게 되기가 매우 쉬워요. 그럼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지나고 보면은 아이고 이런 멍청한, 이렇게 되지만 그 순간에는 다 나름대로 열심히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어, 여러분 하여튼 그래서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몇 가지 일을 하는데, 본업이 이제 제가 영어 강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게를 잘못 구한 경우는 거기로 막 신경이 막 많이 가니까 본업인 영어 강사 수업까지 타격을 받고, 수업 준비도 잘 안 되고, 예, 수업으로 인한 수익도 곤두박질 친다든지 이런 경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예.
어 음 그래서 어 제가 그 방법을 조금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제가 몇십만 원 받더라도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가서 이 허위 매출 사기꾼들에게 빠지지 않도록 몇십만 원 받고라도 도와주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가족이나 측근들 또 친한 친구한테는 창피해서 그런 막 가게 구한 이걸 잘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예. 괜히 막 저기 어 저 같은 경우 여동생이 부동산을 하고 똑똑한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아우 내가 저 녀석 내가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동생 녀석이 뭐 오빠 무시하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얘기를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지인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제가 카페를 인수했다 그러면 카페라는 사람이 있어요. 물어보면 되게 확실할 텐데 잘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일단 여러분 데리고 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믿고 맡길 분들이 있다면. 그런데 없다면 저라도 가서 진짜 제가 출장비 그냥 몇십만 원 받고라도 가서 정말 하루 종일 매달려 갖고 씨름하면서라도 걸러드리는 거는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예, 저도 자기 주장이 강한 스타일인데 저랑 비슷한 분들이 사기당하기가 딱 좋습니다. 진짜 개피를 보게 돼요. 그래서 제3자가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래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서원이 길었습니다. 제가 흥분해가지고 그 허위 매출 사기꾼을 피하는 방법 일단 여러분이 그 상호와 그 매출을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손쉬워 보이는 인수고 초보분들이 자영업 초보분들이 가장 이렇게 어, 이제 끌리게 되는 거죠. 잘 모르니까 이제 그대로 하란 대로 하면 된다. 프랜차이즈식으로 운영하면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얘기하겠습니다.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어떤 이유건 간에 이게 중요해요. 어떤 이유건 간에 오픈할 수 없다고 하든지 아니면 일부만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매출이 잘 나왔는데 이거를 손으로 쓴다든지 무슨 프로그램 엑셀이나 워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타이핑을 하고 뭐 그래놓고 그렇게 한다면라도 입금 내역을 가게 그 입금 다 관리하잖아요. 대부분 한 통장으로 해요. 뭐 두 개로 했다 그럼 두 개를 다 보여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매출을 보고 허위 매출 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 매출을 보고 이 정도 매출이 나오니까 수익이 나온다고 해서 그런 가게 인수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정말 잘 뭐 매출이 들쭉날쭉하니까 나는 시설비만 받겠습니다.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거는 사기도 아니에요. 매출에 대한 권리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매출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내가 짭짤하게 수익을 냈으니까 이 정도의 권리를 달라. 권리 깎아주는 거다. 이런 데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데. 예. 그 안 보여주려고 매출을 어떤 이유건 간에가 중요해요. 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요, 여러분. 개소리예요. 예. 사기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포스 자료도 뭐 속일 수 있다고 그러는데 포스 자료 뭐 많이 못 속여요. 저도 이제 몇 년 해보니까. 근데 포스 자료도 의심이 된다면 그 포스 자료에 이제 현금 영수증 발급하지 않은 일반 현금은 세금 신고가 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제외하고 이제 포스를 이제 출력할 수 있어요. 포스 자료를 영수증처럼. 그러면 그 총액 같은 거하고 부가세 납부 증명원이랑 비교를 해보셔서 그게 어느 정도 비슷하면은 세금을 많이 내면서까지 이걸 속인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그 매출이 사실인 거죠. 그리고 그게 사실일지라도 이게 아날로그적인 방법이지만 진짜 그 정도의 손님이 오는지 눈으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일 매출이라는 게 있거든요, 평균이. 그러면 뭐 어느 날이 잘 됩니다. 그러면 그날 진짜 가서 지켜봐야 돼요. 홀에 손님이 어느 정도 오고 그렇게 하는지 자신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라고 해요. 자신 있는 분들은 뭐 인수인계 뭐 요리하는 방법 카페면 카페 레시피들 가르쳐 주겠다 같이 운영하자 이렇게 자신 있는 분들이에요. 물론 그것 이 자신 있다는 것도 그 아까 말씀드린 매출 증빙 자료 확인된 이유입니다. 그것도 안 보여준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걸러야 돼요. 어, 자기가 뭐 공인이니까 자기가 대기업에 다니니까 뭐 내가 사기를 치겠냐 이거 개소리입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저한테 사기쳤던 사람들 삼성 직원이었고 또 베스트셀러 작가였어요.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사기를 당해서 이제 그런 형사 전문이죠. 사기가 형사 입건입니다. 좀 세요. 뭐 처벌은 좀 약할지 몰라도 어쨌든 그 변호사를 이제 실력 있는 분들을 선임을 2번 해 봤는데 만나서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아 이게 참 제가 멍청하게 사기를 당해 가지고 뭐 상대가 삼성 다닌다고 해서 믿었더니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자기가 10년 넘게 변호사 이렇게 하면서 사기 사건을 이렇게 공통점이 전문직들, 교수, 의사 똑똑한 사람들이 사기를 많이 친다는 거예요. 이것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기네 머리를 믿고 이제 상대를 약간 호구로 보는 거죠. 예. 뭐 나중에 여러분 가면 다 인제 형량을 줄이려고 합의할 때쯤 되면은 인제 막 울고불고 그럽니다. 처음에 잡아떼고 완전히 철면피 같은 인간들이. 사람이 다 똑같아요. 뭐 그렇지도 않는다. 배째라. 이거 정말 운이 없는 거겠지만 대부분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 경험을 많이 한 변호사들 얘기를 들어봐도. 상대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거 숫자 그리고 눈에 보이는 손님, 매출 확인 이런 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상대가 제시한 매출을 믿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